감사합니다. 자, 10조 봅시다. 자, 여기는 기본적인 더하기 빼기 같은 거 하는 겁니다. 더하기 빼기인데 우리가 더하거나 빼기 위해서는 뭐끼리만 더하기 빼기가 가능하지? 예를 들어서 2a 더하기 3b가 있어. 이거 더 더할 수 있어? 이게 그냥 끝이죠. 이걸 왜 우리는 못 더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아니죠? 문자가 다르니까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야? 동류항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더하거나 빼려면 뭐끼리만 가능하다? 동류항끼리만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동류항을 결정짓는 거는 문자도 같아야 되고요, 차수도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와 차수가 같은 것들을 동류항이라고 부르고 그런 것들만 더하기 빼기가 가능해요. 근데 곱하기 나누기는 동류항이 아니어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더 진행이 억지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하거나 빼려면 동류항이 같아야 된다.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죠. 그걸 토대로 밑에 거 한번 볼게.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되는 게 차수도 이제 좀 높아지고요, 항의 개수도 많아지는데, 자, 얘는 일단 항의 개수가 총 몇 개지? 3개죠. x제곱이라는 항 하나, 마이너스 5x라는 항 하나, 3이라는 항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얘는 몇 차식이라고 말해줘야 돼? 그렇지. 차수가 제일 높은 놈을 기준으로 말해야 되니까 얘는 2차식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한테 1차 항의 개수를 물어봐. 그럼 얼마라고 말해줘야 돼? 그렇죠. x 앞에 있는 얘가 개수인 거니까 부호까지 해서 마이너스 5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냥 5 이러면 안 된다. 항상 그 앞에 붙어있는 부호까지가 그 개수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얘가 최고차가 누군지, 그리고 어떤 문자에 대해서 우리한테 물은 건지,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대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문제 만나면 뭐 시나리오 바로 뛰어들기보다 우리한테 뭐에 대한 문자를 물었는지, 또는 뭐에 대한 무슨 차수의 문자, 그 개수를 물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이라는 것은 수 또는 문자에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사이사이에는 지금 더하기 빼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서로 다른 항인 겁니다. 그래서 얘가 3개인 거야. 그 다음에 상수항이라는 것은 문자가 없이 뭐로만 이루어진 거? 상수니까 뭐로만 이루어진 걸 상수항이라고 부를까? 그치.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을 우리가 앞으로 상수항이라고 부를 겁니다. 문자가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개수라는 것은 그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 부호까지 해서를 우리가 개수라고 부를 겁니다. 개수. 그 다음에 단항식이라는 것은 다항식이라는 것은 이게 2개로 나누어지거든. 다항식이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2가지로 갈라져서 단항식과 다항식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큰 범위에서의 다항식은 단항식도 여기에 포함되고 얘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항이 1개 또는 2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식을 포괄적으로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단항식이라는 것은 항이 몇 개인 식이겠어? 단수니까 하나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단항식은 항이 1개로 이루어진 식을 단항식, 그리고 단항식과 다항식을 합쳐서 다항식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1개 또는 2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 그럼 빼기는 안 되나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빼기라는 걸 우리는 사실 배우지 않았습니다. 너희 초딩 때나 중딩 때 빼기 배웠어? 뺄 셈을 따로 배웠나요 혹시? 뺄 셈은 안 배웁니다. 우리가 원래 5 더하기 2 가르쳐가지고 이게 7이다를 할 줄 알면은 중학교 때 올라와가지고 5 빼기 2라는 게 오면 얘를 5 더하기 마이너스 2로 바라보자 라고 해서 뺄셈은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합이라는 거에 빼기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2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 빼기도 거기에 포함되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단항식은 1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을 단항식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차수는 우리가 2가지를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 항의 차수를 물을 수도 있고요, 그 다항식의 차수를 물을 수도 있거든. 근데 다항식의 차수를 물으면 제일 어떤 차수를 가져와야 될까? 다항식의 차수를 물으면 제일 높은 차수만 가져오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어떤 다항식을 던져준 다음에 이 다항식의 차수는 이라고 물으면 제일 높은 차수를 대답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다항식을 던져주고는 2차 항의 뭐하다,
보통은 항의 차수를 물어보는 경우는 잘 없긴 합니다. 보통은 다항식의 차수를 묻겠죠. 근데 어떤 특정 항의 차수를 물어보면은 걔의 차수만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다항식의 차수는 제일 어떤 걸 답으로 불러주면 된다? 제일 높은 걸 답으로 불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2번을 묻습니다. 그리고 동류항이 좀 중요하겠죠? 동류항은 좀 별표를 하나 칠까? 동류항에는 펜으로 항상 너희가 문제 푸는 걸 제외하고는 전부 다 펜으로 뭘 적거나 필기를 하시면 좋아요. 동류항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문자와 차수가 같은 거를 동류항이라고 불러요. 이거만 좀 전달해줘. 제가 되게 아끼는 펜이니 조용히 다루십시오. 동류항이라는 것은 문자와 차수가 같은 거를 새 거라서 보이는 거. 그 문자와 차수가 같은 것만 우리는 동류항이라고 부르고요. 동류항인 것들끼리만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다? 아까 제일 처음 말했던 뭐하고 뭐를 할 수 있다? 더하기, 빼기. 동류항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도 돼요. 대답한다고 아무도 뭘 안 합니다. 틀려도 됩니다. 대답하는 연습들을 좀 합시다.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좀 중요한데 다항식의 정리라고 돼 있어요. 이 파트는 아직 너희가 안 배웠겠구나. 학교에서도 혹시 통계 파트를 안 배웠죠? 혹시 3-2 선행을 해보신 분들 있습니까? 대표값과 뭐 3포드 이 파트 해본 적이 있어? 너희가 나중에 3-2에서 어떤 걸 배울 거냐면 대표값, 평균 구하는 거,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거 할 건데 우리한테 별량을 막 이런 식으로 줍니다. 이런 식으로 별량들을 던져주거든. 그럼 우리는 이런 별량이 주어졌을 때 항상 뭐부터 정리하냐면 제일 작은 값부터 큰 순서가 되게끔 오름 차순으로 정리부터 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무슨 차순이라고 불렀죠? 오름이라고 불렀죠. 값이 점점 어떻게 되게끔 커지게끔 정리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는 두 가지가 오름이 있고 하나는 내림이 있거든요. 오름이라는 것은 차수가 점점 어떻게 되게끔 해준다는 뜻이겠어? 커지게끔 정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오름 차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차수가 제일 낮은 건 보통 상수항이니까 상수항 1차, 2차, 3차, 4차 순으로 정리를 하는 거야. 근데 내림 차순이라는 건 차수가 점점 어떻게 되게끔? 낮아지게끔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일 높은 차수부터 낮아지게끔 해서 맨 끝에 상수항이 오게끔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앞으로는 보통 얘를 쓸 겁니다. 앞으로 문제 풀 때 99%는 얘를 쓸 거예요. 근데 이 파트에서만 가끔 문제를 오른차순으로 정리한 것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거든. 근데 문제 풀 때는 항상 이렇게 풀어야 돼. 근데 특정 어떤 문제에서만 얘를 우리는 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건지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건지를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이때까지 보통 x로만 이루어진 식, y로만 이루어진 식 이런 것들을 했는데 x, y가 곱해져 있는 식이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할 거야. x제곱 y, yx제곱, x 3승 y제곱, 뭐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런 게 있다라고 칩시다. 근데 문제에서 우리한테 y에 대한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그 말 뜻은 우리는 누구를 주인공 취급해야 된다는 거야? y만 주인공 취급을 할 겁니다. 지금부터 x는 숫자 취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x의 차수는 우린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y를 쭉 봤더니 얘는 y에 대해서 1차, y에 대해서 1차, 얘는 2차죠. 그럼 여기서 제일 높은 차수는 누구로 봐줘야 되는 거야? 얘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맨 앞에, 얘는 이제 오른 차수니까 제일 낮은 것부터 써야겠죠. 그럼 제일 낮은 거는 얘들은 전부 다 우리가 무슨 취급을 해줘야 될까요? y가 있어 없어? 얘들아 y가 있어 없어? 없지. 얘는 무슨 항 취급을 해주면 되는 거야? 상수항 취급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얘를 쓸 때도 마이너스 3 더하기 2x가 이뻐요? 아니면 2x 마이너스 3이 이뻐요? 그렇지. 보통은 얘보다는 얘가 좀 깔끔한 느낌이 드는 거잖아. 그래서 보통 답을 쓸 때도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근데 이렇게 썼다라고 해서 틀렸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럼 얘는 썼으니까 없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얘 둘 다 1차이기 때문에 이 둘을 우리가 합쳐줄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x에 대한 2차고 y에 대한 1차니까 얘들은 완벽하게 동류항이지 얘들아.
얘는 그럼 합쳐서 뭐라고 쓸 수 있을까? 2x제곱 y라고 쓸 수가 있는 거겠죠. 우린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플러스 2x제곱 y라고 써주시고 제일 높은 차수인 얘가 맨 끝에 x3승 y제곱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귀찮고 어려운 파트야. 누구를 문자 취급하는지 그리고 얘를 오름 차순 정리하는 건지 내림 차순 정리하는 건지를 잘 보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연습을 좀 바로 하나 해봅시다. 뭐를 해볼 거냐면 저 12쪽 한번 펴봐요. 12쪽에 하나를 너희가 좀 해보자. 1번에 1번 해볼래? x에 대한 내림 차순 하본 다음에 제가 설명할 테니까 일단 해봐. 혼자 공부하려고 썼었어. 저번에 학원에 집에 나와서 했어. 아, 저런. 깨끗한 네. 나가기 전에 그만뒀습니다. 틀려도 돼요. 자지의 생각대로 한번 적어봐. 진짜 틀려도 상관없어요, 얘들아.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안 되는 사람들 잘 따라와 봐요. 문제를 잘 보셔야 되는데 누구를 주인공 취급하는 거지? x를 문자 취급하는 겁니다. 그럼 위에는 x, y, z가 공존을 하는데 이 순간부터는 y, z는 무슨 취급을 해주죠? 상수 취급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x에 대해서 제일 높은 거부터 가져와야겠죠. 왜냐면 점점 차수가 어떻게 되게끔 해줘야 되니까 낮아지게끔 해줘야 되니까. 그럼 얘는 x에 대한 2차 1차 얘는 없으니까 상수와 얘는 1차 얘가 몇 차가 돼버리죠? 3차죠. 그러니까 제일 높은 차수는 지금 몇 차인 거야? 3차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맨 앞에 쓰여져서 마이너스 3x3승 쓴 건 헷갈리니까 그냥 없애버리세요. 그럼 이제 3차를 썼으니까 2차 있는지를 봐줘야 되는 거잖아. 2차식이 여기에 하나 있네요. 다른 거 2차 더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얘는 이제 쓸 거니까 없애고 3x제곱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창이 있는지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도 1창이 있고요. 여기에도 지금 1창이 있는 거겠지. 그럼 우리는 얘 둘을 뭐로 묶어서 쓰는 게 이쁠까? 그렇지, x로 묶는 게 이쁘겠죠. 왜냐면 x를 제외하면 전부 다 어떤 숫자들인 거니까. 그럼 이 둘을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x로 뒤에다가 한번 묶어내 볼게요. 그럼 여기서는 뭐가 남는 거지? 앞에 거에서 마이너스 2y가 남겠죠. 여기에서 x를 묶어내게 되면 뒤에 뭐가 남을까? z 제곱이 이렇게 남게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여기에다 이거 그대로 가져다 써도 상관이 없다고. 근데 나는 뭔가 조금 더 이쁘게 쓰고 싶다. 그럼 플러스에 z제곱 마이너스 2y에 x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대로 가져와서 플러스 4y 제곱 z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얘가 돼야 뒤에 게 이제 차차 뭔가 다 풀려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림차순, 오름차순인데 우리 앞으로 문제를 풀 때 보통 내림차순, 오름차순 중에 누구를 쓰게 될 거라고? 내림차순을 쓸 거야. 오름차순은 잘 안 씁니다. 이 단원에서만 써. 오름차순은 이 단원에서만 쓰고 보통 시험에서는 다 내림차순을 쓰게 될 겁니다.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자, 이제 우리가 다항식을 뭐 덧셈과 뺄셈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우리가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는 건 뭐끼리만 가능하다? 동료함끼리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할 수 있는 게 누구 있는지 잘 보시고 묶을 수 있는 거 묶어서 잘 정리하시고 차수대로 내림차순 정리면 내림차순, 오름차순 정리면 오름차순. 그런 말이 없다면 내림차순 정리입니다. 알겠어 얘들아? 우리한테 어떤 문제에서 내림차순, 오름차순 말이 있을 거야. 근데 그냥 덧셈 뺄셈인데 얘가 내림차순인지 오름차순인지 말이 없어. 그럼 우리는 항상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좋다?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수학하는 사람들끼리 약속이 돼 있는 거야.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 계산하는 거를 제가 하나만 지금 뭐 뒤에 문제로 나중에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11쪽에 있는 예제 문제들은 나중에 심심할 때 한번 꼭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그 밑에 다항식의 덧셈에 대한 성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앞으로 저랑 수학을 하실 때 조건이라는 말, 성질이라는 말, 그리고 괄호를 한 다음에 단 이런 말이 나오면 이 세 가지가 붙은 파트는 전부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얘는 무조건 필수 암기입니다. 수학을 배우는데 조건이라는 말이 붙었고 성질 있고 뭐 단 이런 거 있어. 그럼 얘들은 무조건 필수 암기라고 생각하고 복습할 때 달달달 외워서 문제에 적용시키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사실 너희가 아는 거야. 이걸로 먼저 해볼게. 1 더하기 2나 2 더하기 1이나 값이 어떻죠 여러분? 같죠? 그래서 우리는 이 덧셈에선 이 둘의 자리를 바꾸는 건 허용을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이걸 혹시 무슨 법칙이라고 배웠는지 기억나? 교환 법칙이라고 배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 식을 이제 봅시다. A 더하기 B나 B 더하기 A나 같다라고 돼 있죠. 그게 무슨 법칙? 교환 법칙. 그 옆에다 하나 써놓자 얘들아. 숫자나 문자의 위치라고 하나 써주세요. 숫자나 문자의 위치. 교환 법칙은 숫자나 문자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법칙입니다. 교환 법칙은. 그럼 결합 법칙도 숫자로 먼저 한번 보면 1하고 2 더한 다음에 3 더한 거나 2하고 3을 먼저 더한 다음에 1 더한 거나 둘 다 6으로 같죠. 근데 왼쪽에 두 개를 묶었던 게 오른쪽 두 개로 바꿨잖아요. 뭐의 위치가 바뀌었죠? 괄호의 위치가 바뀐 거죠. 아까는 숫자나 문자의 위치가 바뀔 수 있는 거였어. 결합 법칙은 뭐의 위치가 바꿀 수 있다? 괄호의 위치가 바뀔 수 있는 것이 결합 법칙입니다. 그래서 결합 법칙 옆에는 괄호의 위치라고 써보세요. 교환 법칙은 문자나 숫자의 위치가 바뀔 수 있는 거. 결합 법칙은 괄호의 위치가 바뀔 수 있는 거. 이 멘트는 앞으로 나오는 법칙들에서도 계속 그대로 써도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두 가지 법칙은 머리에 넣어놓고 뒤로 넘어가 봅시다. 자, 12쪽에 있는 것들은 제가 오늘 예제 문제 풀어드리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혼자 풀 수 있는 난이도거든요. 여기는 모조리 숙제에 들어갑니다. 쉬운 문제라고 무시하지 말고 항상 진도가 나가진 모든 문제들은 숙제를 다 풀도록 합시다. 자, 필수 1번 봅시다. 자, 필수 1번을 보게 되면은 A가 좀 귀찮은 문제입니다. 이 파트는. 기본적인 뭐 동료함 찾을 줄 아냐? 아니면 뭐 더하기 빼기 할 줄 아냐? 뭐 이 정도 묻는 파트거든요. 자, 요렇게가 A, B, C가 주어졌는데 첫 번째 문제는 A에다가 2B-C를 빼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방법은 두 가지야. 진짜 얘를 먼저 한 다음에 얘에다 얘를 빼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 괄호를 뭐 해버려도 되지 얘들아. 전개해버려도 되지. 그럼 우리한테 구하라는 건 A
빼기 2b 더하기 c를 해달라는 뜻인 겁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다 이제 쭉 적어주면 되는 거지. x 3승 마이너스 2y 3승 x제곱 y에다가 여기에는 2 곱한 걸 뺄 거니까 전부 다 마이너스 2 곱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4x 3승 플러스 2xy 제곱 플러스 2x제곱 y 그 다음에 c는 한번 그냥 더해주는 거니까 2x 3승 더하기 y 3승 이렇게 한 다음에 동력 찾아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를 봅시다. 뭐 내림차순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말이 없을 때는 너희 마음대로 정리하면 돼. 근데 너희 보통 x가 익숙하니 y가 익숙하니? 보통은 x가 익숙하죠. 그러니까 도현아 보통은 x가 익숙하기 때문에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저도 보통은 그렇게 선호를 하는 편이야. 자 그러면 x에 대한 차수를 먼저 보자. 여기에 x 3차 있고 여기에 x 3차 있고 여기에 x 3차 있죠. 요거 3개 더하면 얼마야? 일단 이거 2개 더하면 얼마지? 마사. 여기에다 이것까지 더해주게 되면 그래서 마이너스 x 세제곱 쓴 거는 지워버리세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2차식 봅시다. x에 대한 2차식, x에 대한 2차식 이렇게 2개 있죠. 그럼 얘하고 얘하고 더하게 되면 얼마가 되나? 3x제곱 y가 되는 거겠죠. 그거를 3x제곱 y 하셔도 되고 3yx제곱 해도 상관없어. 그건 본인 취향인 거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쓴 거는 또 지워버리시고요. 이번엔 x에 대한 1차식을 봤는데 어차피 얘밖에 없죠. 그러니까 플러스 2x y제곱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얘하고 얘하고 남아있는 거네. 그럼 둘을 합치면 뭐가 되지? 마이너스 y 3승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y에 대해서 내림차순에서 답지에서는 절대 틀렸다 안 합니다. 근데 답지에는 보통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많이 적혀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습관을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항상 하려고 애를 쓰자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파트는 어려운 파트일까요? 뒤에 더럽고 귀찮은 파트일까요? 더럽고 귀찮아 보이지 않아? 머릿속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거든. 반드시 이건 더럽고 귀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더럽고 귀찮음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같이 해볼 건데 저 2번 같은 경우에는 저 상태 그대로 대입한 다음에 푸는 것보다 저 식을 뭐 해놓고 푸는 게 좋을까? 전개해서 정리한 다음에 대입을 하는 게 그나마 나을 겁니다. 그럼 한번 정리한 거를 써보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6b 플러스 12c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에서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b 플러스 12c 이렇게 한 다음에 대입을 하는 게 그나마 낫다고. 왜냐면 이게 정리 안 됐을 때 넣게 되면은 우리가 b를 2번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넣기 위해서 전개를 해놓고 대입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도 귀찮거든. 요거까지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일단 요 a에다가는 마이너스를 곱하는 거니까 이거 내가 지금 한 다음에 한 문제 너희 시킬 거야. 그 다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5를 곱하고 그 다음 맨 끝에 c에다가는 12를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번에도 x에 대한 내림차순 할 겁니다. x에 대한 3차를 봤더니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네요. 이거 3개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11이지 24 더해지는 거니까 13x 세제곱 이렇게 쓴 거는 날려버리죠. 그 다음 x에 대한 2차항을 봤더니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네요. 이 둘을 합치게 되면은 4x제곱 y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5xy제곱 마지막에 얘하고 합쳐주니까 14y 세제곱. 요거를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이걸 못해서 틀리는 게 아니야. 너희가 학교 시험에서 분명히 이런 거 비슷한 거를 올 확률이 있거든. 그럼 이거를 틀린다는 거 몰라서 틀릴까? 실수로 틀릴까? 실수로 틀려요. 이 사람이 결국엔 본인이 실수했던 문제를 또 실수해서 틀려고 하는 게 제일 높아. 우리는 그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지금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문제 너희 풀어볼게요.
기본적인 거 하나를 좀 시킬게. 12쪽에 2번에 4번을 해봐요. 12쪽에 2번에 4번을 해보세요. 왜 실수해서? 아, 반만 또 깔끔하게. 도현아 많이 졸리냐? 졸리면 일어나서 수업 들어도 된다. 뒤에서 다 했어? 도현 다 했어? 빨리 마무리. 시간이 안 갑니까? 이 파트는 부지런히 연습 말고는 답이 없어요. 너희들이 좀 귀찮음을 감수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그게 있습니다. 클리닉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죽으라고 이제 우리 문제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숙제가 없는 거니까. 몇 시까지? 1시간 반.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때 숙제를 끝내고 간다는 마인드로 하는 게 마음은 아프지만 그거 제가 정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방법이 없네. 그래도 수학 있는 날만 있잖아. 영어 있는 날은 클리닉 없을걸. 자, 일단 답을 좀 불러보면 마이너스 7x 세제곱 플러스 16x 제곱 마이너스 13. 그러니까 이게 안 틀린 사람은 그냥 실수입니다. 이걸 우리가 더하기 빼기를 못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실수야. 그러니까 틀린 사람 무조건 지우고 다시 푸세요. 내가 틀린 부분 찾아서 고쳐야지 하면 이제 또 이상하게 갈 수도 있거든. 그래서 계산 실수 나오면 무조건 지우고 다시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필수예제 2번 봅시다. 자, 필수예제 2번은 1번에 조금 진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A 더하기 B를 줬고요. A 빼기 B를 줬습니다. 근데 우리는 A에다가 4B 뺀 걸 구해달래. 그럼 저 두 식을 막 조합해가지고는 A 빼기 4B를 찾기가 조금 힘들 수 있거든. 그럼 아싸리 그냥 A하고 B를 구해버리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연방이 떠오르시면은 일단 합격입니다. 우리가 좌변에 있는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BB가 사라지죠. 그럼 몇 A가 생겨? 2A가 생기겠지. 그걸 바로 더해보자. 5X제곱이랑 3X제곱 더하는 거니까 몇 X제곱? 8X제곱. 2XY랑 2XY가 더해지니까 4XY. 마이너스 3Y제곱 마이너스 7Y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0Y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A가 4X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5Y제곱이라는 거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요 식을 이용해서 위에 있는 두 식 중에 아무 데나 대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B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첫 번째 식을 쓴다고 쳐보자. B는으로 정리하게 되면은 5X제곱 더하기 2XY 마이너스 3Y제곱에다가 누구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A를 그냥 빼주면 되는 거지. 그럼 얘를 이제 찾아보면은 요 식에다가 얘를 뺄 겁니다. 그럼 5X제곱에다 4X제곱이 빠지니까 X제곱이 될 거고 2XY에 2XY 빼니까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제곱에다 마이너스 5Y제곱을 빼면 플러스로 바뀌잖아. 몇 Y제곱이 남아? 플러스 2Y제곱이 남게 되는 거겠지. 오케이? 그럼 이제 A 찾아줬고 B가 이렇게 찾아진 거니까 요 식에다가 B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한 걸 더해주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귀찮음을 또 해야 되는 거야. 써보면 4X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5Y제곱에다가 우리는 4B를 뺄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 그냥 마이너스 4 곱하면 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8Y제곱. 그럼 얘만 정리해 주시면 정답이 나온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건 어렵다고 해야 돼? 귀찮다고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거야? 귀찮은 거야? 귀찮은 거야. 앞으로 우리가 수학을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내가 못 푸는 문제랑 내가 풀기 싫은 문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는 시험에 나오면 일단 제껴야 되거든. 근데 내가 귀찮음을 감수하기만 하고 시간 투자했을 때 맞출 수 있는 문제는 풀면 되는 거잖아. 그게 구분이 돼 학교 시험 점수에서 전략적으로 점수를 받거든. 내가 못하는 거는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근데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것과 더러운 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귀찮은 것과 어려운 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연습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은 거는 감수하세요. 파이팅 하셔야 돼요. 너무 귀찮겠지만 요거는 굳이 연습하지는 않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곱셈으로 갑니다. 요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지수 법칙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는데 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할 줄 알잖아. 할 줄 아나? 기억이 잘 안 나네. A 3승이랑 A 제곱 곱하면 뭐 되는지 알아요? 배웠나? 오, 알죠 여러분. 이게 어떤 원리냐면 밑이 같은 것끼리 곱할 때는 우리가 이 지수들끼리 더해줘라 라고 해서 A의 M승과 A의 N승이 곱해지면은 A의 M 플러스 N승이 된다 이런 걸 배웠을 겁니다. 요게 딱 중학교 때 했던 거겠지. 그 다음에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도 그럼 곱할 때 더했으니까 나눌 땐 빼겠구나 라고 해서 요거까지도 했을 거거든. 근데 우리는 요걸 이제 여기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걸 세 개로 나눌 거야. 그 과정을 지금부터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 하기 전 두 가지를 좀 먼저 아셔야 됩니다. 뭔가의 영승은 항상 1입니다. 뭔가의 영승은 얼마라고? 1입니다. 0의 영승은 제외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A는 0보다 크다라는 가정하에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의 영승은 항상 얼마? 1입니다. 그 다음에 뭔가의 마이너스 1승은요. 이 마이너스를 제외한 나머지의 역수가 됩니다. 마이너스 승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역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의 마이너스 1승이 나왔어. 이거 뭐를 뜻하는 걸까? 2분의 1을 뜻하는 거겠지. 왜냐면 2를 뭐 한 거야? 뒤집은 거. 역수시킨 거야. 알겠어? 영승은 항상 얼마라고? 1이라고. 근데 마이너스 승이 의미하는 건 뭐라고? 역수라고. 그러면 3분의 2라는 거에다가 전체 마이너스 1승이 걸리면 얘는 뭐가 될까요?
그렇지. 말 그대로 이 마이너스를 제외한 나머지의 역수인 거야. 그럼 3분의 2의 1승은 어차피 3분의 2인데 그걸 뒤집는 거니까 2분의 3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승이 오면은 그 마이너스를 제외한 나머지를 뭐 해줘라? 뒤집어줘라.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듯. 그래서 여기 두 가지를 하나 쓸 건데 A의 마이너스 1승은 A 분의 A 1승 분의 1이다. 요 정도까지. 이 두 개 적혀 있나? 없죠. 요거 두 개는 좀 써놓자. 저 다항식의 곱셈 옆에다가. 요건 이제 고등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라서.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A의 m승과 A의 n승이 곱해진다. 그럼 위치 같은 것끼리 곱하는 거니까 지수끼리 뭐한다? 더한다야. 위치 같은 것끼리 곱할 때는 지수끼리 더한다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고등과정으로 왔을 때입니다. 자, 이게 원래는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A의 n-n승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요거를 세 가지로 나눌 거예요. m이 n보다 클 때가 있을 거고 m하고 n이 같을 때가 있을 거고 m이 n보다 작을 때가 있을 거야. 그럼 m이 n보다 클 때는 너희가 알고 있는 그거예요. A의 n-n승 이대로 놔두면 돼. 오케이? 저 근데 m하고 n이 같아. 그럼 m에다 n을 빼게 되면 이게 얼마가 돼버려? 0이 돼버리겠죠. 그럼 A의 0승이니까 얘는 그냥 얼마라고 기억하자? 1이다라고 기억하자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A의 n-n승 1 건데 앞에 있는 것보다 뒤에 있는 게 커. 그럼 얘가 지금 양수일까 음수일까? 위에 있는 게 음수겠죠. 그럼 내가 거기에서 강제로 마이너스를 묶어낼 거야. A의 마이너스에 n-m승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승이 나오면 그 마이너스를 제외한 나머지를 뭐 해줘라? 역수시키라고 했던 거지. 그래서 얘가 뭐로 바뀌냐? A의 n-m승 분의 1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요 과정이 하나 추가되는 거예요. 요 두 가지 과정이 적혀있지 책에. 이 과정은 지금 안 나와 있잖아. 요 과정이 안 나와 있으니까 요 과정을 하나만 좀 써놓읍시다. 요게 요렇게 됐다, 요렇게 됐다, 요렇게 됐다. 그래서 마이너스 승이라는 것은 마이너스를 제외한 나머지를 역수시킨다. 그렇게 기억을 꼭 해달라. 고등과정 처음이야. 왜 안 했었어? 앞에 학원에서 안 해줬어. 성적표 나온 사람 없네. 나온 사람 있으면 물어보고 걷어달라 하시더라고. 아직 수학점수 몰라. 모르고 싶은 거야, 모르는 거야? 아닌데. 난 내가 빵 좀 받아도 뭐라 하지 않아. 지금 말하라고요? 아니야, 여기 알려주고 싶을 때 알려달라고. 도예도 점수 나왔어? 그때 말해줬나 나한테? 안 해줬었지. 나중에 카톡으로 보내줘도 되고. 자, 그러면 3번 봅시다. 3번 A의 m승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괄호하고 다시 n승이 걸리면 이 m하고 n을 뭐 하라고 배웠어요? 이트는 곱하라 라고 배웠죠. 그래서 A의 mn승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A, B라는 게 있는데 그거 전체에 n승이 걸리면 이 n승이 얘한테도 분배가 돼서 A의 n승 곱하기 B의 n승.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요렇게도 바뀔 수 있구나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린 요렇게만 알면 안 돼. 요렇게도 아셔야 돼. 그래서 2의 3승 곱하기 3의 3승이라는 게 나오면 위에가 둘 다 3으로 공통이잖아. 그럼 밑에 것끼리 뭐 한 다음에 먼저 곱한 다음에 거기에 3승을 달아줘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은 분수로 되어 있는 거. b분의 a가 있는데 그거 전체에 n승이 걸리면 얘도 분배가 되는 거. 그래서 b의 n승분의 a의 n승. 근데 우리 이렇게만 기억하지 말고 이렇게도 기억을 하자라는 거예요. 좌우로 다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다항식의 곱셈. 너무 귀찮아 보이죠? 항이 2개짜리인 것과 항이 3개짜리인 게 곱해지면 우리는 분배를 총 몇 번 해줘야 되는 거야? 그대로 항이 2개짜리랑 항이 3개짜리가 곱해져. 일단 x가 몇 번 분배되겠어요? 3번. y도 몇 번 분배되겠어요? 3번. 총 몇 번 분배해야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동료항끼리는 또 정리하고 그 짓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는 뭐 그러면 항이 3개짜리, 4개짜리도 곱하는 게 나오면 총 12번 분배해서 동료항 찾고 차수 정리해가지고 답으로 쓰란 뜻입니다. 근데 그러한 귀찮은 과정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한테 곱셈 공식이라는 게 뒤에 나오게 되겠죠. 제가 여러분한테 외우라고 했던 거. 그거를 써먹으면은 그나마 조금 쉽게 전개를 할 수 있으니까 외우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항식의 곱셈은 분배 잘 하시고 동료항 정리하신 다음에 답으로 써달라라는 그런 귀찮은 과정입니다. 이것도 오늘 숙제 나가는 거에 다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다항식의 곱셈에 대한 성질, 이것도 한 번 더 적자. 교환 법칙. AB랑 BA랑 같대. 뭐의 위치가 바뀐 거지? 숫자나 문자의 위치가 바뀐 거죠. 한 번 더 쓰자. 쓰면서 외우게. 교환 법칙 옆에는 숫자나 문자의 위치가 바뀐 게 교환 법칙. 자,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은 괄호의 위치가 바뀌었죠. 그래서 결합 법칙 옆에는 괄호의 위치.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은 쓸 거는 없고요. 분배 법칙을 애들이 뭐만 알고 있냐면 A가 B 플러스 C에 이렇게 곱해졌어. 요것만 분배 법칙이다 해가지고 AB 플러스 AC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 근데 이게 지금 화살표가 아니라 같다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과정도 우리는 분배 법칙이라고 나중에 부르게 될 겁니다. 뿌려주는 것만 분배 법칙이 아니라 뿌려져 있는 걸 걷어들이는 것도, 그걸 우리는 인수분해라고 배웠었죠. 그 과정도 분배 법칙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뭐 적을 건 없고요. 분배 법칙 말 그대로 괄호가 있으면은 전개해 주라는 뜻입니다. 귀찮은 거겠죠. 전부 다 화이팅 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6쪽에 필수예제 3번으로 갈게요. 자, 문제가 되게 복잡해 보이거든. 자, 요런 문제가 있고, 요 문제에서 묻는 거는 x 3승의 개수를 구해달라. 그럼 이제 푸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수학을 잘 못하지만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일단 얘를 전개하고 앉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우린 누구만 구하면 돼? 3승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3승이 나올 수 있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겠죠. 1이랑 뭘 곱하면 생기죠? 얘랑 곱하면 생길 수 있죠. 그 다음에 3x랑은 누가 곱해지면 되겠어? 4x제곱이 곱해지면 될 거고, 2x제곱은 2x랑 곱해지고 4x 3승은 3이랑 곱해지면 되는 거죠. 그럼 각각의 개수들을 찾은 다음에 합친 게 정답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어떤 항의 개수를 물어볼 때는 다 전개하지 말자고. 왜냐면 항이 4개짜리랑 4개짜리야. 분배를 한다 치면 우리 16번 분배해야 돼. 미친 거잖아. 너무 귀찮다고. 그러니까 4번만 분배를 하자는 겁니다. 자, 1이랑 5가 곱해지니까 이때 개수는 얼마?
5겠죠? 그 다음에 3x랑 4x 제곱이니까 여긴 12. 그 다음에 2x 제곱이랑 2x니까 여기선 4. 여기는 4x 3승이랑 여기가 3네. 4x 3승이랑 3이 곱해지니까 여기는 1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검은색으로 써놓은 이 4개만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개수는 24 더하기 9에서 33 이렇게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영리하게 짧게 풀고 싶으니까 괜히 귀찮은 짓 하자 말자라는 거야. 알겠지? 지금 이해되고 있어? 괜찮아? 힘들면 힘들다 말해줘. 모르면 모른다 해줘야 돼. 민서도 일단 우리반은 기본적으로 대답이 많이 없는 반이잖아요. 그럼 내가 뭘 할 수밖에 없냐면 눈치를 채고 설명을 해줘야 돼. 근데 내가 너의 표정과 눈빛 이런 걸 보고 눈치채는 거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면 애들이 또 본인이 분명히 모르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한두 개면 상관이 없는데 한 시간에 한두 개가 모여서 2달, 3달이 돼버리면 우리는 그럼 다 모르는 거예요. 모든 단원에서 모르는 게 있는 거니까 절대 눈치 보지 마. 예를 들어서 나경이가 모르는 게 있어. 근데 뭔가 나만 모르는 것 같아. 그럴 생각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다 몰라. 아는 애들도 한 번 더 들으면 좋거든. 도현이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가 모르면 누군가 한 명은 더 모를 거야. 최소. 그리고 만약에 다 알더라도 아는 거 한 번 더 들으면 완벽하게 아는 거니까 좋겠죠. 그러니까 서로 눈치 보지 마시고 뭐 누가 질문한다고 뭐 죽이고 그런 거 아니잖아. 질문들 좀 하시고 뭐 이왕이면 다들 친해져서 대답 막 하고 그러면 제일 좋고 친해지면 좋습니다. 어차피 같이 수업을 듣는 애들이기 때문에 같은 학년이고. 그 다음에 필수예제 3번에 2번은 별표를 하나 쳐놓을까? 얘는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학교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높은. 자, 2x제곱 마이너스 x 뭐 이런 게 있고요. 자, 요거를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들의 총합을 구해달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머리 들어보자. 얘는 지금 3개고 얘는 4개야. 그럼 분배를 12번 해줘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나올 거냐면 일단 최고차항 개수는 뭐 10x 3승이 생길 거고 그 다음 뭐 있을 거고 뭐 5승이겠죠. 있을 거고 ax 4승 있을 거고 뭐 요런 거 그 다음에 3이랑 1 곱한 게 맨 마지막에 오니까 요렇게가 될 거라는 거야. 물론 이제 다 계산하면 a, b, c, d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맨 앞에 붙어있는 개수인 10, a, b, c, d, 3을 더한 게 궁금하다라는 거야. 우린 그 값들만 더하고 싶잖아. 그럼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이런 숫자들의 합이 만들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x에 0을 넣는다 치자. 다 0 돼버리겠죠. 우리가 필요한 값이 아닌 거야. 근데 x에다 1을 넣어봐봐. 순전히 누구만 나옵니까? 10 나오죠. 여기 x에다 1 넣으면 누구만 나옵니까? a. 여기는 b, 여기는 c, 여기는 d, 여기는 3 그대로 나올 거니까 모든 개수들의 총합이 나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밑줄 하나 칩시다.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들의 총합. 밑줄.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들의 총합을 구해달라는 문제가 나오면 x에 뭐 대입하라고? x에 뭐 대입? x에 1 대입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방금 밑줄 치신 거 밑에다가 x에 1 대입, x는 1 대입이라고 써두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전개하고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식에다가 그냥 전부 x에 뭐만 넣어주면 답이 나온다? 1만 넣어주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다 1 넣게 되면 2 빼기 1 더하기 3이니까 4 생길 거고 여기는 3 더하기 2가 생길 거니까 5가 생겨서 4 곱하기 5 20 이렇게 찾겠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니?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들의 총합을 묻는 문제는 x들에다 1만 넣어주면 된다. 이해되세요? 그렇게 푸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12번 한번 풀어볼래? 밑에 16번에 12번 풀어.
계산됐어요? 네, 풀었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12번, 12번. 풀고 있는 거 맞죠? 문제를 좀 같이 봅시다. 12번. 자, 우린 저 전개식에서 밑줄 하나 칩시다.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들의 총합. x에다 뭐 넣으라는 뜻입니까? 1 넣으라는 거죠. 그때 그 값이 얼마가 나온다는 거야? 마이너스 18이 나온대요. 그럼 넣어봅시다. 3x-1에다 1을 넣게 되면은 2가 나올 거고요. 뒤에 가로에다가 1 넣으면 뭐가 생기지? 1 마이너스 5k가 생기겠죠? 근데 이게 지금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18이다. 그럼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하게 되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9가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려면 k가 얼마여야겠어? 2여야겠죠. 요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를 푸는 방법을 기억하면 되게 쉬운 문제가 되고요. 이 방법을 모르면은 미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전개할 거야? 아니잖아. 나는 절대 내보고 전개하라면 난 안 풀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도 쉽게 푸는 방법을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7쪽을 보시면 곱셈 공식. 지금 민서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은 다 본 적이 있는 파트죠. 이거를 클리닉 시간을 쳐야 됩니다. 요거 민서도 오늘 외워야 되는 종류를 줄 거거든. 그럼 이 파트는 제가 이 설명은 안 해요. 왜냐면 너희가 당연히 외워져야 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거는 프린트로 할 거고 문제풀이는 제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18쪽을 좀 펴보면 요거 너희가 다 전개해야 돼. 대신에 이거 분배해서 전개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뭐 써서 전개를 해야 되는 거야. 곱셈 공식 써서 전개를 해야 돼. 지금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완벽하게 곱셈 공식이 외워진 다음에 얘를 하시라는 뜻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알겠지? 우리는 학교 시험 칠 때 절대 앞에를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외워야 될 공식이 있다면 외우고 숙제를 하세요. 숙제하면서 왔다 갔다는 큰 의미가 없어. 머리 안 남거든. 그러니까 암기하고 하는 걸로 합시다. 그 옆에 있는 19 쪽에 있는 필수 예제부터는 제가 다 좀 지금 같이 해드릴게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필수 예제 4번에 1번 같이 봅시다. 저거 쓰는 공식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 명씩 좀 시켜볼게. 다현 혹시 요 공식 기억나? 안 나. 조금이라도. 오케이. 도현아 요거 기억나? 안 나. 요거 기억나는 사람. 이 공식. 보자. 머리 들어. 지금 내가 또 설명하면서 하면 되니까. 3개 더한 걸 제곱한다면 일단 당연히 얘들 제곱은 무조건 나오겠죠. 그래서 a제곱, b제곱, c제곱은 나오고요. 요렇게 2개 곱한 거, 이렇게 2개 곱한 거, 이렇게 2개 곱한 게 2개씩 생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플러스 2에 ab, bc, ca 요렇게 된다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우리 요걸 사용해서 요걸 전개할 거야. 그래서 제가 외우는 걸로 끝이 아니라 외운 다음에 적용하는 것까지 해야 돼서 빨리 외워야 돼요, 여러분이. 그럼 같이 해보자. 당연히 얘들 각각 제곱한 건 생길 거니까 2x 제곱하면 뭐 생겨? 4x 제곱 마이너스 4y를 제곱하면 16y 제곱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3을 제곱하게 되면은 9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2로 묶어준 다음에 요렇게 2개 곱한 거, 2개 곱한 거, 2개 곱한 거예요. 그럼 요거 2개 곱하게 되면 뭐 생기죠? 마이너스 8xy가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요렇게 2개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2y가 생기고요. 마지막 요거 2개 곱하는 거니까
플러스 6x가 되는 거겠죠. 그럼 나는 이쁘게 나타내고 싶다. 이 분배하시면 됩니다. 귀찮다.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것만 딱 쳐야 되는 시험은 절대 안 나오겠죠. 얘는 너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되게 복잡한 과정 속에서 일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민서는 처음 듣는데 요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그리고 곱셈 공식의 변형은 너희가 안 외우면 고등과정 수학은 아예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세게 말할 정도로 좀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필수한 게거든. 그러니까 너희 뭐 초등학교 때 영어 배울 때 파닉스부터 했을 거 아니야. A, B, C, D 이런 거. 그런 거에 해당하는 파트라고 생각하고 일주일 안에 다 외우세요. 일주일 안에 외워야 수업 따라올 때 여러분이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거. 도나 네. 혹시 요거 기억나냐? 잠깐만. 도윤이 공식 외울 때 여행 갔던 거 같은데? 결석했던가 여행 갔던가 둘 중 하나인데? 저반에서 할 때는 너가 아마 그날 결석했을 거고 요 반에서 할 때는 너 그날 없었어. 있었나? 없었다. 그때 남자 승찬이밖에 없었는데. 미안하다. 내가 한해만 그냥 시켰고 미안해. 마이너스 3a 제곱 오. 플러스 4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요거야. 좋네. 잘하네. 요거를 쓸 겁니다. 요거를 써서 2번을 할 거예요. 그러면 2x-3의 전체 3승이거든. 누가 먼저 나오냐면 이 2x를 3승한 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8x 세제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곱을 하고 요거는 한 번을 곱한 다음에 3 곱한 게 나와요. 그럼 2x 제곱하면 몇 x 제곱? 4x 제곱. 거기에다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12x 제곱이에요. 근데 거기에 3 곱한 게 나오니까 마이너스 36x 제곱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한 번을 곱해줄 거고 얘는 제곱이 곱해줄 거고요. 또 3 곱한 게 나오는 거야. 그럼 2x 곱하기 9니까 18이고 거기에다 3 곱하니까 54x가 생기는 거. 마지막은 마이너스 3을 3승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7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도현이 돈을 받아가지고 외우면 할 수 있어. 근데 너희가 나는 이제 테스트 다 맞았는데 했다고 100% 다 맞출 수 있는 건 또 아니야. 연습이 많이 필요해. 이 공식이 이렇게 활용되네. 이 공식이 이렇게 활용되구나. 그러니까 매칭이 되면서 연습을 해야 실력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암기 우선, 암기 먼저 하고 문제를 푸는 거. 그 다음에 3번. 자, 우리가 요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요. x 세제곱이 일단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x 제곱의 개수가 누가 오냐면 여기 있는 얘랑 더한 게 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x 제곱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1차 항의 개수로는 누가 나오냐면 요거 두 개 곱한 거, 요거 두 개 곱한 거, 요거 두 개 곱한 게 개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a, b, b, c, CA가 나오고요. 맨 마지막에 상수항은 A, B, C를 전부 다 곱한 플러스 A, B, C가 나오는 거예요. 요걸 이용해서 3번인 X 바 3, X 뿔 1, X 뿔 4 얘를 할 거야. 그럼 당연히 맨 앞에는 XXX가 곱해진 X 세제곱이 올 건데 X 제곱의 개수로는 여기 있는 숫자들끼리만 그냥 더해준 게 나옵니다. 그럼 숫자끼리 더하면 얼마가 되지? 2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 2x 제곱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는 요거 두 개 곱한 거, 요거 두 개 곱한 거, 요거 두 개 곱한 거 더한 게 1차항의 개수입니다. 그럼 요거 두 개 곱하면 마3, 요거 두 개 곱하면 4, 요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2. 그럼 이거 세 개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11x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상수항은 이 세 개를 모두 곱한 거라서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공식을 몰라. 너 보통 이제 이런 거 전개해라 하면 이거 두 개 열심히 전개하겠죠. 동영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얘를 분배해서 또 전개를 하는 거야. 당연히 귀찮아. 이 곱셈 공식은 너희를 귀찮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귀찮음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필수. 그 다음에 4번은 일단 여러분이 지금 공식이 안 해줬는데 내가 보여주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거라서 어떤 공식이 쓰인 건지만 보여드릴게요. 4번은 얘가 쓰입니다. x제곱 플러스 xy y제곱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이 공식이 쓰이는 겁니다. 요거는 전개하면은 x4승 더하기 x제곱 y제곱 더하기 y4승 이런 게 발생되는 곱셈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써서 저걸 전개하겠다는 뜻인 겁니다. 그럼 눈치가 딱 채시겠죠? 이거 제곱한 게 앞에 왔네. 요거 제곱한 게 여기 온 느낌인데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한 게 여기 온 느낌인데 이런 걸 해서 해봤을 때 이게 나오네? 안 나오네? 왜 안 나왔지? 공식을 잘못 썼나? 이런 연습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5번은 공식이라 하긴 좀 그렇고 앞에 거 두 개 봐봐. 앞에 거 두 개를 우리 보통 어떻게 읽죠? 저런 거 합차라고 읽죠. 그럼 두 개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생기거든? 그럼 또 합차인 거야. 그럼 x4승 마이너스 y4승이 생기니까 또 합차인 겁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x8승 마이너스 y8승이 생기는 거. 그래서 5번은 그냥 합차로 그냥 시작해서 합차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은 a 플러스 1이랑 a 마이너스 1을 곱하면 a 제곱 마이너스 1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건 a 4승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1인데 얘는 누구를 쓰는 거냐? a 마이너스 b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요거를 좀 써야 되는 겁니다. 얘는 전개하면 뭐가 생기냐? a 3승 마이너스 b 3승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얘를 3승한 거에다 얘를 3승한 걸 뺀 게 왔네. 그럼 요거 3승한 거에다가 요거 3승한 걸 뺀 게 오겠구나. 답이 요런 느낌 아닐까라는 유추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게 답이기도 하고. 알겠죠? 그래서 빨리 외우고 적용하는 연습들을 합시다. 진도는 조금만 더 나갑시다. 오늘 변형 앞에까지만 좀 할게요. 자, 필수 5번입니다. 우리가 전개를 할 때도 곱셈 공식도 왜 외우는 거라고? 너희를 돕기 위해서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전개가 당연히 귀찮고 더럽지.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지를 써먹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과정들도 너희한테 그나마 쉽게 전개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너 역시 수학에서 공통이라는 말이 쓰이는 게 몇 군데 있는지 알아? 공통? 이 말 내가 한 적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번 시험 대비 한 번도 한 적 없나? 수학에서 공통이라는 말은 크게 두 군데 쓰입니다. 공통 인수라는 데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공통 부분이라는 말이 쓰이는 데가 있거든. 공통 인수는요, 말 그대로 인수기 때문에 인수분해에서 쓰입니다. 인수분해에서 쓰이는 게 공통 인수야. 근데 공통 부분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치환을 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2차 방정식 풀었을 거 아니야. 거기에서 우리가 공통 부분이 있으면 뭐 대문자 x나 대문자 a라고 치환한 다음에 전개해서 구하고 그걸 토대로 다시 x 값을 구하는 그런 짓들을 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공통 인수가 있는 걸까 공통 부분이 있는 걸까? 공통 뭐? 어딨어? 어딨나? 공통 부분인 거야, 인수인 거야? 공통 부분인 겁니다. 공통 부분이 있는 거야. 이럴 때는 뭐를 쓰겠다? 치환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대부분 치환은 t를 쓸 거예요. 치환할 때 저는 항상 t를 쓸 겁니다. 그래서 나는 x제곱 플러스 x를 t라고 두겠다. 그러면은 여기에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4니까 전개했더니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이다. 그러면 요 t 자리에다 얘를 다시 집어넣어서 전개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곱셈 공식으로 제곱하는 거 알 거니까 x 4승 플러스 2x 3승 플러스 x제곱이 생길 거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한 게 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그러면 요것만 이제 우리가 동류항 찾아서 정리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공통 부분이 있네. 그럼 치환이 아마 조금 나을 거야. 이걸 깡으로 그냥 다 전개하려면 9번 분배거든요. 근데 치환을 하면 그냥 곱셈 공식만 한 번 쓰면은 좀 제일 더러운 거 하나가 해결이 돼서. 알겠죠? 동류항 정리는 너희가 할 수 있을 거니까 굳이 제가 하지 않습니다. 정리는 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1번은 대놓고 우리한테 공통 부분을 줬지. 맞니 얘들아? 얘는 대놓고 우리한테 공통 부분을 줬거든. 근데 2번은 대놓고 공통 부분 준 거 있어? 없죠. 없으니까 강제로 우리가 공통 부분을 뭐 해야 될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순하게 앞에 거 두 개를 했다라고 쳐보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생길 거고 뒤에 거 두 개 하면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0인데 공통 부분이 없죠?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두 개 세트는 아닐 거라는 뜻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강제로 생기게끔 해줘야 되니까 얘하고 얘를 곱해주고 얘하고 얘를 한번 곱해보면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랑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니까 공통 부분인 요런 게 발생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치환해서 전개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없을 땐 강제로 만들면 돼. 뭔가 그렇게 생겨먹었거든. 그러니까 요런 게 딱 나오면 공통 부분 없지만 우리가 뭐 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눈치채야 되는 거야. 공통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구나라고 눈치채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만들어서 전개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6번에 1번으로 가겠습니다. 요거를 학교 시험에서 너희가 만약에 딱 그렸어. 근데 푸는 방법이 생각이 안 나.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는 뭔가 노력을 하면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렇게 해서라도 답을 내셔야 됩니다. 근데 거의 불가능에 가깝긴 해요. 그래서 방법을 외워야 돼요. 3 플러스 이건 형태에서 바보가 아니면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모를 수도 있지만 시험 직전쯤에는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때쯤에는 이거 그거 쓰는 거 아닌가? 라는 느낌 정도는 들어야 되는 거야. 틀려도 돼. 지금은 이거 뭐 써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 차수가 점점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지 않나요? 뭐 써야 될 것 같아? 느낌으로 합차 쓰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외우지 않는 두 분이 있음에도 물었다는 건 내가 아는 범주 내에서 해결이 된다는 뜻이거든. 그럼 뭔가 얘랑 합차를 쓰기 위해서 앞에 뭐가 강제로 곱해줘야 될까? 똑같은 건데 부호만 반대된 게 필요하니까 3-2를 내가 강제로 곱해줄 거야. 근데 어차피 3 빼기 2는 얼마죠? 1이죠. 1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곱하거나 나눠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저걸 붙여줘도 되는 거야. 이해가 돼? 그래서 봤더니 이 두 개에 뭐 쓸 수 있습니까? 합차 가능하죠? 안 돼요? 요 두 개 전개하면 합차 가능하겠지. 그래서 3의 제곱 빼기 2의 제곱이 생겨. 그랬더니 얘랑 또 뭐 쓸 수 있어? 합차 쓸 수 있지. 맞아, 보여? 그러면 요거 두 개 전개하면 4승 빼기 4승이고 또 합차가 쓰이는 거겠죠. 그러면 3의 16승 빼기 2의 16승 이런 게 생긴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모를 수 있지. 처음 하는 거니까. 근데 시험 직전쯤에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느낌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합차 아닌가? 정도는 돼야 학교 시험을 칠 수 있겠죠. 조금 힘든가 보다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진도는 멈출게요. 필수 6번에 1번, 2번 할 거예요. 2번. 자, 요 같은 경우에는 깡으로 계산하라고 해도 너가 할 수는 있을 거야. 그렇게만 어렵진 않거든. 숫자 계산은. 물론 더럽겠죠. 이거 계산 한번 해볼까? 얘들 이거 계산하면 뭐 생겨? 이렇게 두 개 곱하면 그치, 그 숫자를 부르는 게 좀 헷갈리죠. 그냥 99, 000, 99인가?
이거 생기는 거 맞나요? 이거 하나 없애야 되는 건가? 맞죠? 이렇게 되는 거 맞겠지? 근데 거기에다가 얘하고 얘하고 곱한 걸 더하니까 9,900이 더해지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어떤 00의 99가 쏙쏙 들어가는 거니까 정답은 99999 이렇게 될 겁니다. 물론 이건 이렇게 계산해도 답은 나오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아닐 거란 뜻이야. 강제로 곱셈 공식을 써야 돼. 사람 얼굴 보고 웃는 거 아닙니다. 이거를 바꿔야 돼. 형태를 바꿀 거야. 99를 뭔가 여기는 많이 나오고 막 100이 나오고 이래. 연관성을 하나의 숫자에 연관성을 끼게끔 만들 거거든. 그래서 강제로 치환을 할 겁니다. 그럼 어떤 숫자를 t라고 두는 게 제일 좋을까? 그렇죠. 얘는 100을 t라는 숫자로 두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그럼 이 99는 뭐라고 둘 수 있을까? t-1이라고 둘 수가 있겠지. 왜냐면 100 빼기 1이잖아. 근데 우린 그 100을 t라고 두기로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 1001은 뭐라고 둘 수 있을까요? t제곱 더하기 1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t일 거니까 플러스 t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곱셈 공식을 외우게 되면 얘는 t 3승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외울 거니까. 그러면 100을 3번 곱한 다음에 1 빼는 거니까 9 그거 되겠죠. 이해됩니까? 근데 깡으로 계산해도 답은 나오는데 이렇게 풀기를 바라는 거겠지. 알겠어? 그래서 일단 숙제를 좀 먼저 낼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숙제는 암기입니다. 암기 하셔야 돼. 21쪽까지가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찮은 문제들을 여러분이 다 풀어오셔야 돼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틀려도 되는데 여러분이 안 풀어보고 오면은 풀이를 들었을 때 딱히 얻어갈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직접 본인이 고민을 해보고 내가 이거를 여기까지는 풀었는데 여기서부터는 못 풀겠더라 라고 질문을 하면 제가 그걸 좀 도움을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공부는 중학교는 선생의 역할이 한 8할 정도 된다 보거든요. 저는 선생이 괜찮고 선생이랑 케미 좋으면 성적 잘 나와 중학교 때는. 근데 이 고등과정을 공부할 때는 우리 선생이란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은 한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80%는 너희가 얼마큼 채우냐에 따라서 점수가 완전 다른 거거든. 그럼 저는 중학교 때 공부 못했는데요, 수학 못했는데요, 상관없어요. 그 중학교 때 점수가 고등 그대로 가는 경우는 최상위권 말고는 없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노력하냐에 따라서 등수가 바뀌고 점수가 바뀌니까.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는 거 대답 좀 많이 해주고 모르면 모른다고 오픈해주고 그것만 좀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알겠지? 일단 남학생부터 좀 많이 도와달라. 남학생들이 막 외치라고 여학생들도 같이 도와주겠지. 5분 정도 남았는데 조금 쉬고 내려갑시다. 한 3분만 쉬고.